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랑 하나 바라보고 일찍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 문제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구했고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른 시간 이사를 하는 거라 앞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아기를 안고 출근길을 배웅하느라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아침부터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사할 때 다 그렇죠 뭐. 이사 잘 오셨어요. 여기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더라고요. 앞집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먼저 해주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보 다녀올게. 이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잘 갔다 와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니 보기 좋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맞다. 잠시만요. 저는 이사하느라 시끄러울까봐 미안한 마음에 앞집이랑 아랫집에 드릴 복숭아를 한 박스씩 준비했는데 집으로 들어가 한 박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이사하느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준비했거든요. 가지고 가서 드세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애기 안고 계셔서 들기 힘드실 텐데 문 열어주시면 제가 안쪽에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았던 첫 만남이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어요. 다음날 저는 새 직장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 다 하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서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사람이 참 다정하고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그 남자도 저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네, 와이프가 차 타고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하거든요. 처가에서 애기 하원을 도와주셔서 그 근처 어린이집을 다녀서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친정이 근처에 있어서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그럼요. 다행이고 감사하죠. 몇 번 타고 가세요? 저 100-1번이요. 이제 곧 와요. 저도 그거 타고 가는데. 같은 쪽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버스도 같은 버스고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2 정거장 먼저 내리더라고요. 그럼 출근 잘하세요? 네, 출근 잘하세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정한 저 남자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사이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을 보니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어쩌다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을까 생각도 들고 그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앉아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앞집 남자가 버스를 타더라고요. 퇴근 시간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보았는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 옆쪽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와, 신기하네요. 퇴근 시간도 같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혹시 운명이 아닐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는 동안에도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그와 출근하는 시간을 계속 마주쳤고, 이제는 그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빠르게 문을 열고 나가고는 했어요. 퇴근 시간에는 가끔씩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희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겼고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 남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주희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소식? 그 인간 바람난 여자랑 결혼한단다. 다음 주에 시골린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 그래? 얼마나 잘 살지 궁금하네.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인간을 만나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고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곳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게 겁이 나면서 어려운 일인데 그 인간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희씨? 뒤에서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당황을 했고 무슨 일이 있냐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랑 술 한잔 해줄래요? 그는 와이프랑 통화를 하더니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사겠다며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맥주를 사들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저 몇 달 전에 이혼하고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바람나서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냥 그 얘기 듣는데 저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앞집 남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얘기를 했어요. 이사 오고 다정하고 사이좋은 은호씨 부부 보면서 참 부럽고 저한테 먼저 말 걸어주고 친절한 은호씨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타지로 이사와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별거 아니지만 대화를 할 상대가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점점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제 마음을 그에게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봐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출근할 때도 옷도 짧은 치마를 입고 조금 더 섹시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를 보니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저는 그에게 먼지가 묻었다던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고쳐매주면서 계속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이 생겼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고 저는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앞집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도 제 옆쪽으로 와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며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버스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고
그가 잡아주면서 제 뒤쪽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저를 감싸 안듯이 되었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도 긴장을 했는지 아래쪽에서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리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내릴 때가 돼서 내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은호 씨, 아까 버스에서 혹시 흥분됐어요? 네? 미안해요. 은호 씨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어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그를 잡아 끌어당기며 9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집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문이 열리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앞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제가 앞집 여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지금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기대 가득했던 사회생활이 걱정 가득으로 바뀌어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1년 정도 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나름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주변에서도 취업 잘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성장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팀원이 총 6명인데 그중 저랑 결혼하신 대리님만 남자고 다들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들 미혼이시고 저희 팀 과장님만 결혼하셔서 애가 1명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말로는 일 잘하는 건 둘째치고 상사한테 이쁨 받아야 승진 기회도 빠르게 오고 회사 생활이 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사 첫날부터 선배들 비위를 맞추며 알랑방귀를 껴가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입사기념 첫 회식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쏘시는 거라고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선배들한테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기 바빴어요. 고기도 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구웠습니다. 제대로 된 신입사원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팀 분위기가 바뀌고 좋아지네. 그러게요. 요즘 우리 너무 일에 치이느라 분위기가 완전 다운이었는데 신입이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싹싹하니 아주 잘해요. 과장님과 선배들이 제 칭찬을 했어요. 역시 사람은 샤바샤바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제게 어깨동무를 하며 한 잔 받으라고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막내도 한 잔 받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게 어깨동무를 하며 은근한 터치들을 많이 하면서 술을 계속 따라줬어요. 그래도 첫 회식은 분위기 좋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숙취해소제를 팀원들 수대로 사들고 각 자리에 하나씩 놨어요. 이야, 이거 막내가 사온 거야? 센스 최곤데. 네, 어제 다들 많이 과음하신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자식, 사회생활 할 줄 아네. 잘 마실게. 선배들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입이 숙취해소제 사왔어요. 센스 있죠? 그래? 잘 마실게, 민석씨. 오늘 점심은 뼈해장국 어때? 다들 해장해야지. 좋죠. 과장님은 또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타입인가 생각했어요. 점심을 먹고 업무를 하다 과장님이 불렀습니다. 민석씨, 오늘 나랑 외근 좀 나갔다 오지? 외근이요? 알겠습니다. 이주임이 외근 나갈 때 챙길 서류 민석씨한테 좀 챙겨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임님이 챙겨주신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과 함께 외근을 나갔습니다. 거의 운전기사 하려고 같이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과장님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둔부 쪽으로 손이 훅 들어왔어요. 민석씨 운동 좀 하나 봐. 몸이 단단하니 엄청 좋네. 아, 예, 그냥 헬스 좀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운동 한번 갔더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색하게 웃어 넘겼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민석씨, 처음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잘하고 싶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뭘까요? 그냥 라인만 잘 타면 되는 거야. 너무 여기저기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 잘 보이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승진 빠르게 팍팍 해야지.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네, 과장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이 잘 통하네. 오늘 저녁에는 뭐해? 퇴근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럼 오늘 둘이 술 한잔 할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눈빛과 은근하게 터치를 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외근 후 돌아와서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고 저는 과장님 차를 얻어 타고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룸으로 된 참치집으로 갔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팀 애들이 다 일도 잘하고 착하긴 하지.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술을 마셨어요. 남편이랑은 남편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서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주말 부부라 외롭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민석씨, 빠르게 올라가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절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럼요. 잘 알죠. 저 과장님만 믿고 정말 잘 따라가겠습니다. 역시 센스도 넘치고 눈치도 빨라서 좋다니까. 저는 열심히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아, 너무 마셨나? 우리 좀 쉬었다 갈까?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을 좀 깨고 가야겠다며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과장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은 지 2년 정도가 되어 갔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에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렇게 과장님과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과장님과 저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회사에서도 사람들 눈을 피해 제게 접촉해왔고 가끔씩 외근을 핑계 삼아 저를 데리고 나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바빴어요. 그리고 팀원들이랑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팀원들 눈을 피해 손길을 뻗기 바쁘더라고요. 이러다 팀원들한테 들키는 거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퇴근을 할 때는 외근 가서 먼저 퇴근한다고 하고 먼저 가서 룸을 잡아놓고 저를 기다리고는 했어요. 저를 기다리는 과장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제게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비위 맞춰주며 지내는 건 괜찮은데 이 감정이 진심으로 변하면 괜히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걱정되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빠른 승진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앞만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이런 관계가 제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어서 두렵긴 하네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배달 알바를 하다가 시작된 금지된 사랑을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친구놈들은 다들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치킨집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무더위에 다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리 치킨을 좋아하는지 하루 주문량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하는 배달 알바다 보니까 길 찾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슬슬 감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배달을 시키면 선결제를 하고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하는 주문이 대부분인데 가끔씩 만나서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살짝 귀찮긴 했습니다. 카드기랑 잔돈을 챙겨야 되니까요. 치킨을 들고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는데 란제리 위에 옷을 걸치다 만 건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나오더라고요. 얼마였죠? 22,000원입니다. 여기요. 저는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는데 긴장을 했는지 버벅거렸어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결제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배달을 많이 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몸매를 드러낸 차림으로 나온 여자는 처음이라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눈은 호강해서 좋았습니다. 자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친구놈들이랑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호프집 가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와, 시원하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술이냐. 그동안 알바하느라 술 마시러 다니지도 못하고 삶에 낙이 없었다. 알바는 할만하냐? 처음에만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하지. 재밌어. 나도 알바나 해볼까? 배달 알바 괜찮아. 너도 생각 있으면 해봐. 요즘은 퀵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알바하다가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 뭐가 재밌어? 아주 가끔씩 눈호강을 좀 할 수 있더라고. 눈호강?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어제 배달을 갔는데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집이었는데 결제하러 웬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옷을 란제리 위에 뭘 살짝 걸쳤는데 그게 걸친 것도 아니야. 완전 흘러내리듯 입고 나와서 얼마나 섹시하던지. 떨려가지고 손 버벅대면서 겨우 결제했잖아. 헐, 대박. 일부러 그러고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생각을 하지? 배달은 대부분 남자인 거 뻔히 알 텐데 그런 시선 즐기고 그러는 여자 아니야? 모르지 뭐 나야. 무튼 그래서 간만에 눈호강해서 겁나 좋더라고. 간만에 만난 친구랑 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술 때문인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늦잠을 잤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공부하자는 생각에 집에서 푹 쉬다가 알바를 나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왔냐? 마침 잘 왔다. 배달 바로 나가야 된다. 네, 다녀올게요. 출근하자마자 배달을 했어요. 치킨의 인기는 365일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여러 군데 다녀와서 가게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우식아, 배달 있다. 네, 다녀올게요.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을 가는데 그때 그 여자네 아파트 같았습니다. 동호수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아파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 집이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또 깊게 파인 나시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어요. 22,000원 맞죠? 네, 22,000원 결제할게요. 그 여자는 문을 닫고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친구놈이 한 말처럼 이 여자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제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여자는 제가 타는 걸 보고 웃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 뭐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유도해놓고 스킨십하면 신고하는 꽃뱀 같은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대박이라면서 혼자 사는 여자라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노출증 있는 그런 여자인 건가? 친구도 이런저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다음에 또 주문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일이 생겨서 다녀오느라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3일 정도 알바를 쉬었다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다시 배달을 열심히 했고 같은 동네 쪽에 배달 3군데를 마지막으로 퇴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해보니까 그때 그 여자 집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 집을 제일 마지막으로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치킨 배달이요.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정을 했다는 듯이 슬립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22,000원이요? 며칠 안 보이길래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네? 되게 기다렸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요. 잠깐 다녀오느라. 그랬구나. 아쉬울 뻔했네. 결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주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 치킨 먹고 갈래요? 네? 안 바쁘면 치킨 먹고 가라고요. 퇴근하려던 참이긴 한데 들어와요. 열린 문 안으로 저는 아주 잠깐 1초 망설이다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꽃뱀 아닌가 싶었지만 이성보단 마음이 앞서 몸이 움직이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쓰고 있던 헬멧을 벗고 내려놨습니다. 헬멧 벗으니까 훨씬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떡하니 결혼사진이 있더라고요. 와씨, 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던 걸 깜빡해서요.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왜요? 아, 저 사진 때문에? 걱정 마요. 남편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주말 부부거든. 그래도. 왜? 치킨 먹고 가라는 말에 다른 걸 상상하고 들어와서 남편 있는 거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제 목을 끌어안더라고요.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는 이러면 안 돼. 이 여자는 유부녀다.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몸은 그녀의 얼굴을 잡고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생각에 더욱 격렬하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한바탕 하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때? 좋았어? 죄송합니다. 뭐야, 왜 죄송하다고 하지? 나는 너무 좋았는데. 말이 주말부부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라 얼마나 외롭던지. 나 내일 또 이 시간에 치킨 시킬 건데 올 거지? 네, 내일 또 배달하러 올게요. 내일도 치킨 먹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그녀는 대답을 하며 다시 한번 제게 키스를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또 그녀는 치킨을 주문했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녀의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나왔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어제의 그 황홀함을 잊지 못해 얼른 그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또 키스를 하며 서로를 탐했고 안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를 남기고 치킨 배달을 종종 했고 저는 신나서 그녀의 집으로 배달을 갔어요. 그날도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한 남자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리려는데 그 남자도 같은 층에서 내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쎄해서 얼굴을 다시 제대로 보니까 웨딩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뭐야? 나 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발소리가 딱 당신이더라고. 뭐야? 오늘 온다는 연락 없었잖아. 그냥 며칠 푹 쉬다가 가려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쳤어. 그랬구나. 그래도 미리 연락은 좀 하지. 출발할 때 메시지 남겨놓긴 했는데 못 봤어? 그랬어? 몰랐네. 저는 뒤에서 뻘쭘히 서 있었어요. 맞다. 나 치킨 시켰는데. 네, 22,000원입니다. 웬 치킨? 그냥 저녁 안 먹었더니 출출해서 시켰지. 잘됐다. 얼른 들어가서 먹자. 그녀는 남편한테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탔으면 어쩔 뻔했는지 너무 아찔했어요. 남편이 와 있어서 그런지 그녀는 치킨을 주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력서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이제 정신 차리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니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나중에 치킨집 차리려고요. 치킨집 주문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꼭 차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큰 재미를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30살 퀵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로 인해 우울했던 생활에 활력을 찾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집에 있거나 이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가끔씩 용돈 받아 쓰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곳들보다 조금 낮게 잡아 지원을 해보자 싶었고 꿀꿀한 마음에 친구놈 불러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계속 취업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다. 요즘 너뿐만 아니라 다들 취업 힘들어서 알바한다더라. 참, 취업 준비한다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열심히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어. 야, 요새 다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도 퀵 해볼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시간도 은근히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걸. 야, 나도 봐라. 일하면서 벌써 얼마나 모았는지.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어. 내년에 나도 아는 형이랑 사무실 하나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봐. 돈 빡세게 모아서 장사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 그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해볼게. 친구의 말에 저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빌려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만 주소 찾아서 가는 게 헷갈렸는데 금방 수월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는 형님이 하는 곳이라 제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 돈 계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씩 배달을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하다가 배달 갈 물건을 전해주고는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 있는 콧소리 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배달 잘 부탁한다며 은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라 카페 사장님의 터치에 괜히 가슴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했습니다. 몇 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했는데 항상 보면 여러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그 사장이랑 떠들다 가는 일이 많았어요. 누가 보면 다 사장의 남자친구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밀착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카롱 2개를 건네주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 쉬는 시간? 뭐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좀 여유 있나 봐요. 마카롱도 같이 먹어요. 당 충전이 돼야 힘이 나거든. 어머, 근데 손이 엄청 곱다. 나보다 예쁘네. 제 손을 주물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손님이
근데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입맛에 맞는 커피 맛인가?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끔 배달을 올 때 보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기도 했었거든요.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있는 것도 많아서 오는 건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저도 다음에 와서 그거 먹을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우리 저녁부터는 맥주도 파는데 일 끝나면 가끔 와서 한잔하고 가고 그래요. 아, 네, 놀러 올게요. 그렇게 그녀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다시 일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가게 배달을 가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언제 올 거예요? 아, 요즘 배달이 많아서 쉬는 날 한번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왠지 모르게 한껏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쉬는 날 집에서 여태 잘 못 잔 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녀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오늘 쉬는 날? 네, 그냥 맥주나 한 잔 할까 하고. 오늘 문 닫아야겠다. 앉아요, 앉아. 같이 한잔 하자.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신나서 문을 닫고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간단한 마른 안주와 함께 마셨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답니다.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혼자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예요? 남자친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애인 있을 때랑 똑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데? 애인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 내 성격상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면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네 싶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기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재미있고 매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어깨 쪽에 기대어 터치를 하며 웃는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가슴 쪽에 손을 얹던 그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야? 아, 네, 뭐 이렇게 옆에 있으시니까 긴장이 돼서. 귀엽네. 그럼 이러면 심장 터지겠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여자와 입을 맞춰 봤거든요. 그녀의 리드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도 일이 끝나고도 그녀에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가끔 다른 남자와 먼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고는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불편함만 안겨줄 뿐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그녀가 저만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왠지 제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저도 그녀의 마인드를 따라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